여기, 그리고 여기 두 개의 미니멀리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지러지기 위한 작은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집에서 가장 넓으면서 저희 가족에겐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미니멀리즘을 하면서 어떻게 공간의 기능을 살리고 에너지를 받는 공간을 계획하고 실천하는지 이 두 공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명언처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사는 주도적인 일상을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나면 가끔 영상 올리는 건축가 호주 패밀리입니다. 저는 기능이 살아있는 에너지를 받는 공간, 그런 미니멀리즘을 세팅하기 위해 저만의 세 가지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에 주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주제에 맞는 기능은 공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수납하는 수단은 미니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들에는 각각 필요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두 공간의 예시를 통해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도 끝까지. 먼저 거실입니다. 첫 번째로 주제 정하기에서는 이 거실을 가족이 함께 앉아서 서로 배우고 대화하고 먹고 피아노 치고 놀 수 있는, 즉 가족이 모이는 곳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런 가족이 모이는 공간을 어디에 만들지 생각해보면 누구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집에서 가장 좋은 공간, 다시 말해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곳에 교집합 같은 곳이란 점을 쉽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좋은 공간의 조건이라면 하루 중 햇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 전망이 좋은 곳, 또는 가장 넓은 곳, 그래서 가족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 거실이 바로 하루 중 햇살이 가장 잘 들어오고 가장 넓은 곳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선택하고 주제를 정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줍니다. 이제 다음은 정해진 공간의 주제가 되는 기능을 공간의 중심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제에 맞게 가족을 모으는 기능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족을 모으는 기능, 저희 집 거실에서는 이 다이닝 테이블이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이닝 테이블은 이 공간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무의식 중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돈된 미니멀리즘 환경을 만드는 이유도 그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기능을 중심에 두는 방법은 사용자 입장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 가장 쉽게 접근하게 해주는, 가장 과학적이며 건축적인,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까운 구석에는 피아노, 다른 한쪽에는 잠시 머무를 것들을 둘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을 하나 두었습니다. 이 방에서 고정된 가구는 이렇게 중심에 테이블, 피아노, 사이드 테이블 딱 3개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공간의 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기능을 세팅하는 간단한 두 단계는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능에 포커스를 둔 미니멀리즘을 원한다면 반드시 의도적으로 계획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 미니멀리즘 수납입니다. 처음 두 단계를 통해 주제가 있고 기능이 만들어졌다면 그 공간에서의 일상이 미니멀리즘이 되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세팅이 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필요한 것들, 그림 그리고 만들기나 숙제도 하고 그런 필기도구들이나 책 같은 것을 놓을 곳이 필요하겠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런 물건들은 이 공간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고정된 책장이나 수납함도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No,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언제든 어지러질 수 있는 물건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청소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 등의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미니멀리즘이 다시 미니멀리즘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언제든 위치를 이동할 수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놓을 수 있는 트롤리 같은 것이나 박스 같은 수납 도구를 활용합니다. 미니멀리즘을 하면서 물론 물건을 줄이기 위해 버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가 미니멀리즘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미니멀리즘의 시작은 항상 얼마나 버릴까가 아닌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나 버릴까는 불교의 무소유,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할까는 공간의 기능을 생각하는 진정한 미니멀리즘의 시작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미니멀리즘 철학입니다. 저는 이렇게 옮겨 다니기 쉬운 트롤리 같은 것을 활용해서 언제든 치워버릴 수 있는 편리함 뿐 아니라 이 거실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마음대로 위치를 옮겨가며 앉고 싶은 곳에 자리 잡고 그림 그리고 글도 쓰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자유와 여유, 편리함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라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위치를 바꿔가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거실이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입니다. 가족 어느 누구도 물건은 제자리에라는 강요나 스트레스가 필요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을 때나 손님이 왔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언제든지 치워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의 개수를 줄이면서 스트레스 받는 집안일을 최소화하는, 다시 말해 공간의 구성은 미니멈, 공간의 기능은 맥시멈이 되는 최적화된 미니멀리즘의 기본이 완성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 거실이라는 공간을 가족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능을 가진 미니멀리즘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들었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일상의 모습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 그 공간에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없앨지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거실에 시간 소모적인 기능을 하는 텔레비전은 절대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간의 다른 모든 창의적인 기능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어지르면서 노는 공간, 아이들 놀이방입니다. 이전에 호텔 같은 미니멀리즘 하기 영상에서 미니멀 메시존으로 소개했던 그 공간입니다. 어질러지는 공간이라는 큰 주제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그 기능의 포커스를 최근에 바꾸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기능의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이 바뀐다면 당연히 그 공간의 미니멀리즘도 함께 변하고 진화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바뀌는 활동을 뒷받침해줄 환경의 변화는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지르고 놀 때라도 책을 가깝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을 살리기 위해 책장을 중심에 둔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각자의 방에서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나 거실에서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굳이 이 장난감 방에서까지 책을 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장은 날이 갈수록 책장이라기보다는 어디 갈 곳 없는 장난감 물건들을 방치하는 거치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원래 의도했던 라이브러리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빠르게 대처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일상이 과거에 머물고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저희 정신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미니멀리즘을 할 때는 뭐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뭐가 잘 맞지 않은지 빨리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책을 읽기 시작한 변화된 습관에 맞게 가지고 있던 작은 책장을 각자의 방 침대 옆에 놓아주면서 이 놀이 공간에서는 큰 책장을 없앴습니다. 사실 없앤 것이 아니라 그 큰 책장은 옷장 안에 넣어서 버릴 순 없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넣어두고 문을 닫으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장난감이나 책들을 주기적으로 번갈아가며 바꿔주는데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수납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됩니다. 이제 이 방의 기능은 라이브러리 기능이 없어진 장난감 놀이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낙서 등을 하면서 어질러도 되는 방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책상을 중앙에 두고 자주 쓰는 장난감들도 공간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책상과 가까운 곳에 수납했습니다. 거실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는 놀이 활동과 이곳이 다른 점이라면 이곳은 아이들만의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거실과는 달리 이곳은 굳이 매일 정리해서 치우지 않고 계속 어제 했던 일을 연결해서 오늘도 하고 또 다음엔 생각나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어질러도 되는 공간, 미니멀 메시존입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역할의 중심이 바뀐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도 역할의 중심을 바꾸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공간의 기능에 변화를 주고 기능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공간들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은 어떤 일상을 꿈꾸며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버리는 경쟁, 적게 쓰는 경쟁의 영상들을 접하면서 미니멀리즘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더 많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이나 수단이기 때문에 일상을 살면서 계속 변화를 주고 또는 지루해지면 다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니멀리즘은 각자의 다른 일상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마다 다른 미니멀리즘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분들에게 저의 방식이 정답이 되진 않겠지만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미니멀리즘 또는 정리를 해볼 충분한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환경이 여러분의 일상과 내일을 설계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주도적인 삶, 저와 함께 미니멀리즘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 나서 영상 올린 워킹주부 아빠 남편 건축가 미니멀리스트 호주 패밀리였습니다.